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마음을 내맡겨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뭘 내려놔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내려놓는 건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건지, 내려놓는다는 거랑 포기한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내려놓고 아예 원하는 거 없이, 욕심 없이 살라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 들기 쉬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려놓음, 내맡김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포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내려놓는다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뭔가를 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집을 갖고 싶어? 돈을 갖고 싶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뭔가 원하는 마음을 아예 갖지도 말아라, 원하지도 말아라 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집, 자동차, 돈, 사람,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이 가슴에, 마음에 묵직하게 생기는 감정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감정들이에요. 두려움, 분노, 초조, 열등감,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 두려움, 분노, 초조, 열등감,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저 집을 가져야만 해. 꼭 갖고 싶어. 자동차가 있어야만 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갖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뭐뭐 해야만 해. 꼭 이래야만 해. 이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특정한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내려놓는다는 거는 집착하는 마음, 뭐 이래야만 해.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 집 갖고 싶어.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집을 못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고 실패한 사람이야. 저 집을 가질 때까지 나는 내 행복을 보류할 거고 저 집에 내 행복을 저당 잡힐 거야. 이런 거는 저 집에 집착하는 상태이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 집이 없어서 괴롭다. 저 차가 없어서 실패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서 난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문제지 뭘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놓는다는 거와 포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도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내려놓음은 어떤 것을 원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아예 체념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내 생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체념하는 거죠. 일종의 무시와 같아요.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을 에이 네가 뭘 그걸 원해. 됐어 하고 그런 마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내려놓음은요, 행동이 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요. 행동을 하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그저 의도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포기는요, 행동이 없어요. 난 안 되나 보다 말 그대로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될 건데 뭐하러 행동하겠어요? 내 안에서 뭔가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자체를 내가 무시하고 안 될 거니까 포기해 하고 그 마음에게 체념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행동하게 되지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만 세웠다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기를 잘해요.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힘든 시기가 와요. 그래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의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꾸준히 뭔가 행동한다는 건 의지나 각오로만 밀어붙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뭔가가 굉장히 남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뭔가가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꾸준히 뭔가를 해 나가는 데는 하는 과정을 즐기는 상태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이미 그 목표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 그런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서로 공감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 내려놓음의 과정을 저절로 터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꾸준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요. 나의 목표, 의도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의도를 세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려놓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했던 방법, 그리고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대상이 있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내려놓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놓음을 아주 수월하게 일상처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경우이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방법이니까 이거는 필수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뭘 알아차려야 되냐?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해요. 그리고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생활하다 보면 올라오죠. 집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집착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지 않아?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남들이 다 그 정도 하고 산다.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누구와 비교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로 진실이어야 하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것까지 내려놓음을 하려면, 그 단계로 진행이 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성찰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몰랐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자각이 된 다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갑자기 열등감이 막 느껴지고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멈춰서 내가 집착하려는 마음이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 하고 알아차리고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그 멈춰야 하는 순간에 머리가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에 착 달라붙기가 쉽거든요. 거의 99.9% 그렇게 됩니다. 연습을 안 하면요. 그 99.9%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그냥 집착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과 딱 달라붙어서 바로 집착을 해버려요. 그게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상황 따라 화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회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또는 부글부글한 마음을 참습니다. 여기 마음에서 꽉 참아요. 참으면서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이래도 돼. 난 지금 이러는 게 정당해 라는 거를 증명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겉으로 표출을 하거나 참거나 거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어떤 경우든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으면 그때 후회를 하죠. 아까 알아차림을 놓쳤구나. 아까 참을 걸. 조금 더 참을 걸. 이런 식으로요. 내가 무엇에 얼마큼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집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일단은 멈춘다. 이런 연습들을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알아차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되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요. 저의 경우는 알아차림 연습을 시작하고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알아차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구나.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구나 라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정말 1년 6개월 정도는 명상과 알아차림 연습만 했는데요. 알아차림이 되어지는 상태가 이제 경험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저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기억들, 생각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무의식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몸 안에서 그 집착의 덩어리가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가슴을 지나서 머리 백회로 뿅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알아차림을 연습을 반복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이 깊어지게 되면 그게 저절로 무의식 정화까지 연결이 돼요. 알아차림은 연습으로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단계가 되었을 때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꾼다,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상이 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연습으로 되는 거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아차림이 저절로 된다는 거는 알아차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몸과 그 알아차림을 하는 내가 분리가 돼요. 마치 허공에서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되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어지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 단계가 되면 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도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 아래 어떠한 감정들이 깔려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감정들이 과거와 전생에서 어떤 기억과 어떤 장면들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쫙 펼쳐져요. 마치 영화 보듯이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전체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화가 없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쓱 없어져요. 그리고 보통 연민이 남습니다. 왜냐면 그 화라는 게 진짜 감정이 아닌 걸 몸으로 느끼거든요. 화는 보통 진짜 감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라는 감정은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겉 감정이고 그 화 아래 슬픔이나 외로움,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덮여서 안 느껴지고 그냥 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알아차린 연습을 하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라는 감정, 이면에 있는 이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과거로부터 쌓여왔던 내가 바라봐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화는 그냥 사라지게 되죠. 왜냐? 진짜가 아니니까. 자, 이게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내려놓고 싶어 하는가 라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뭔가에 집착을 해서 그게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가 되어서 힘드니까 내가 당장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다, 내려놓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나의 무의식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나의 이 겉 감정, 겉 생각, 표면 의식 이런 것들이 내가 인식이 안 되는 무의식의 영역과 일치가 돼야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죠. 나의 무의식을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명상과 알아차림이고요. 나의 무의식이 정말 내려놓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집착을 내려놓겠다 하는 의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과 같아요. 알아차림을 하고 내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보통은요. 난 내려놓고 싶은데 이 집착하는 마음이 날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 안 놓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자유롭고 싶어 해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실제 집착이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집착은 결핍에서 생겨요. 근데 그 결핍이 다양한 것에서 오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결핍이 오게 된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누구나 그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나이도 먹어가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엄한 데서 그 결핍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먹을 걸로 채우려고 하고,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아빠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남자라는 존재, 이성에 대한 존재한테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또 내가 내려놓으면 난 무슨 낙수로 사나, 무슨 힘으로 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나 무슨 힘으로 살아? 뭐 이런 거죠. 근데요, 정말 내려놓으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돌아요. 집착을 할 때는 온몸에 긴장이 됩니다.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놓으면 쓸데없이 에너지 쓸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무의식적으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편해지고 내가 정말 내려놓고 싶어 하는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이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몸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몸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몸의 복부 쪽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내려놓기 싫어. 이렇게 저항하는 상태이면 반드시 몸에 긴장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복부 쪽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부 쪽을 가만히 느껴보셔라 했던 겁니다. 저의 경우는 명치와 눈이 긴장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명치가 긴장되었다 하면은 내가 내려놓고자 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실제로는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딴 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명치가 긴장되었다 느꼈다면 이 긴장된 명치 부위에 힘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위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을 이 긴장된 부위에 두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 부위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저항감이 같이 내려가게 돼요. 이야기 듣지만 마시고 꼭 해보셔야 돼요. 내려놓음을 하는 방법 세 번째,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상상하는 명상을 하기도 하죠. 죽음 명상. 또 해병대 훈련을 일부러 돈을 내고 받기도 해요. 108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하죠. 그렇게 날 괴롭히던 것도 내가 몸이 힘들어 죽겠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순위가 밀려나요.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누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렸거나 죽음 앞에서는 다 웬만하면 털어져 버리거든요. 차이점이 있긴 하죠. 그때는 내가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음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몸 아프고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죽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할 때 행복해지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즐길 수 있을 때 일상에서 미리미리 해보자는 겁니다. 내 몸이 최고거든요. 내 몸을 일부러 힘들게 해서 내 몸이 아파서 그때서야 목숨 앞에서는 모든 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내려놓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집착이 심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급한 불은 꺼야 하잖아요. 집착하는 마음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급한 불은 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움직이세요. 나가서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태양 명상 하시면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맨발이 안 되면 그냥 걸으시고요. 운동장을 막 뛰어보기도 하고 집안일을 후다닥 바쁘게 해보기도 하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악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집에서 안 되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크게 악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겠다 하면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세요. 108배도 하시고, 108배가 종교 느낌이 나서 싫으시면 그냥 명절 때 하는 그런 큰 절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형식은 상관없어요. 그냥 몸을 고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몸이 고된 게 그게 다라면 마음의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져요. 괴로울 게 뭐 있어요?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 대면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아픈 거, 지금 힘든 것만 없어지면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집착이 그냥 저절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놓음의 의미와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모두들 이런 집착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거,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고 싶으시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냥 그 순간을 좀 편안하게 지나간다거나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국은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을 근데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의 보통의 마음의 상태들이 휙휙 휘저어놓은 바가지 속 물 같아요. 바가지에 물을 담아놨는데 막 이렇게 휘저어놨어요. 그 바가지 안에서 물이 요동을 치겠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평상시에 그래요.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알아차림하고 의도를 세우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바가지 속 요동치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막 휘저어놔서 정신없이 요동치는데 가만히 알아차림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알아차림하려면 일단은 좀 진정을 해야 돼요.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 30분, 1시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명상 1시간씩 한 달 한다고 해서 또 알아차림이 깊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 1시간씩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면 스스로 자존감만 더 떨어지고 알아차림은 저 멀리 가요. 명상 누가 오래 앉아서 눈 감고 오래 있나 이런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명상 5분씩, 5분도 길면 1분, 1분도 길면 숨 3번, 숨 3번도 벅차면 숨 1번, 이렇게라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가 포인트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년 6개월 알아차림 연습을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다고요. 이것도 해야 하는 걸 만약에 까먹거나 하시면 이 영상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또는 잘 때 누워서 들으시면서 자세요. 여러분, 인생 길게 보시고 나를 진짜 알아가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 알아차림 꼭 연습하셔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필요한 부분 도와주고 사랑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명상 꼭 짧게라도 꼭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3년도에 저랑 같이 명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100억을 주겠다, 그 전으로 돌아가자 해도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소소한 것, 평범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여서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본인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메일로 사연을 함께 보내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길게 이야기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음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